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주 아시죠? 똥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딸랑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 사성장군 출신이죠. 그런데 볼 때마다 과연 저게 사성장군 출신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장군 출신인 한기호나 강선영, 임종덕 이런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저질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병주 때문에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발언권이 있거나 없거나 궤변을 늘어놓고 또 목소리가 워낙 큽니다. 목소리가 크다 보니 발언권을 주건 말건 마이크가 꺼져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통에 아주 국방위 최고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군대 후배인 박선영 의원이 인간 좀 되라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실 정도입니다. 오늘도 정치 외교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자로 나섰는데 완전히 깽판을 쳤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내랑 공모정당으로 해산돼야 된다. 이렇게 고함을 쳤는데 국민의힘 의원도 당연히 열받죠. 그래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발끈하면서 대정부 질문이 10여 분간 중단되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 고함이 오가면서 또 고함이 오가다가 결국은 몸까지 오갔습니다. 몸까지 오가면서 거의 몸싸움 일보 직전의 그런 아수라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상대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김병주 같은 류의 인간은 정말로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인데 사성장군까지 승진하는 그런 기술로 이재명 눈에 들어서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 공천까지 받고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 협박하는데도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이런 인간들의 흉악한 공작들을 다 파헤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병주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기가 막힌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핑계로 아예 군 인사를 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관에게 서슴없이 인사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숫째, 지금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듯이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라도 한 듯이 4월에 정기 인사를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6월 새 정부가 들었으면 그때 인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군대까지 정치화 시키겠다, 군대까지 자경화 시키겠다 이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군대 인사 한두 달 늦어진다고 큰일 안 생긴다는 식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집권하면 인사를 할 테니까 인사에는 아예 손도 대지 말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사란 게 때가 있는 법이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인사적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월 대선에서 새 정부가 들었으면 또 장차관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장차관 인사를 하고 나면 국방부 장관이 군 장성 예비 대령들도 쭉 살펴보고 또 인사 요인을 충분히 살펴보고 난 뒤라야 또 인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10월 정기 인사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를 뻔히 알고 있는 김병주가 막무가내로 지금 인사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아닌 군 인사를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겠다고 못하게 하면 군대 사기는 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군 인사 문제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다 보면 군 내부가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인사를 하면 별을 달게 될 사람이 있고 또 인사를 미루다 보면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도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이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명식이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인간이 그런 저간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끝까지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김용영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 역시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 차관은 군 인사를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추느냐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는데 김병주 역시 집요하게 인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장군 진급과 보직 관리 등을 위해서 인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김병주는 한 달 차이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는 또 쿠데타에 가담해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장군 인사를 하면 쿠데타 잔존 세력을 씹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는 정말로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말로 김 차관을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군인들이 도대체 무슨 쿠데타를 했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이 몰아간 쿠데타를 가지고 죄를 군인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호 차관이 참다 못해서 왜 군 인사를 6월 3일 이후에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군 인사를 정치 일정에 맞추라고 하는가? 이렇게 반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군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군대를 완전히 정치 군대로 만들겠다, 군대를 좌경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1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공고만 53회, 3월 25일 기준 15개 기관 63명이나 임명했어요. 국방부도 알박기 장군 인사를 4월 5월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반기 장군 인사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예, 원래 시기적으로 4, 5월에 해왔고 그것이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4, 5월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현재 뭐 관련된 것은 뭐야 총장들하고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은 쿠데타에 비상계엄에 관여돼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원님이 장군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월 두 번의 장군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보다도 그 장군들의 보직을 관리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그 인사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4월에 전역해야 되는 장군도 있고 그 전역 자리를 또 보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멈춰라. 왜 6월 3일 이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역 장군들의 자리를 보직을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군 인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한 달 차이, 별 차이 없어요. 쿠데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 인사를 하면은 쿠데타 잔존 세력을 심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물론 국방부 차관은 공명정대한다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다시 군의 신뢰를 추락시킬 필요 있습니까? 한 달 사이에. 예, 의원님 뭐 지적하시는 걸 저희가 유념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6월 3일 이후로라도 아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운 장관님이 그 보임을 하셔야 되고 그분이 인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은 뭐 저희들이 보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것의 영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하지 마시고 6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 오면은 전반기 인사는 아주 최소로 하고 가을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기를 권고드립니다. 김병준은 또 대정부 질문 시간을 활용해서 보복성 발언도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전사 예하부대로 이번에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707 특임대 김현태 단장 기억나시죠? 김현태 특임단장은 대령인데 곽종건 전 사령관과는 달리 압박에 굴하지 않고 그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곽종건 전 사령관의 오염된 주장을 폭로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이번 사태로 보직 해임당하기도 했는데 말하자면 김병주가 조종한 곽종건의 정언을 반박했으니까 김병주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됐더라면 김병주가 곽종건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김병주는 중별을 면치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병주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선호 차관에게 김현태 전 단장을 물고 늘어지면서 김현태 전 단장이 해외 파견을 지원한 것을 놓고 해외 도피로까지 표현하면서 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김현태 전 단장의 해외 파견을 추천한 특전사 참모장에 대해서도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김병주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나 특전사 일부 요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김현태 전 단장을 위해서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군인이 명령에 따랐다가 보직 해임이 됐는데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전우들 사이에 억울한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탄원서를 어찌 안 써주겠습니까? 탄원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현태 전 단장 본인의 입장에서도 자기 인사소통을 위해서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김병준은 탄원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면서 아마 며칠 전 JTBC였던가요? 그 보도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조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하세요 라고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김병준은 또 김 전 단장의 탄원서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조작된 뉴스와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곽종건 전 사령관에게 주문했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탄원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한 것입니다. 김병준은 또 김현태 전 단장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고도 했는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김병준 본인도 수십 년간 군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성장군까지 지냈죠. 그 정도 지냈던 사람이 군대 새카만 후배입니다. 새카만 후배가 보직 신청을 한 것을 놓고 해외 도피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김병주의 인간성을 드러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김병주는 김선호 차관에게 추천서를 특전사 참모장 박정환 중장이 써줬다는데 맞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묻더니 추천서 내용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박정환 중장의 추천서는 김현태 대령이 특전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조였다고 하는데 김병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데리고 있던 부하에게 추천서를 써주면서 그러면 뭐 엉망진창했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김병준은 아직도 특전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거 조사하고 처벌해라 라고 거듭 주문을 합니다. 이처럼 집요한 김병주의 주장을 들어보면 곽종건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한 데 대한 보복성 주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특전사 대령이면 앞길이 창창한 유망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었다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군인이 명령을 수행한 것을 놓고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면 앞으로 어떤 군인이 제대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김병주 같은 똥별 출신이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